밥 먹고 왔어? 또 우리 방송은 뭐 이게 저 순서도 없고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오늘 딱 화면이 뜨자마자 이재명을 그냥 부르고 싶더라니까. 이재명 사기치지 마. 거기다 써요 여러분들. 이재명 사기치지 마라. 이야 오늘 뭐 진짜 별일이 다 생겼는데 이거 참 여러분하고 또 밤에 재밌기도 하면서도 또 열도 받고 정말 참 이렇게 10시 반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데 이게 체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도 나이가 늙긴 늙었나 봐요. 아이고 그래도 제 마음은 갈수록 힘이 나고 더 젊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광훈 목사님을 생각하면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조금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정말 저 몸을 걷기조차도 힘드실 터인데 저렇게 매일 집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나머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전술이죠 한마디로.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 또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기획하면서 또 지시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다 확인도 해봐야 되고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나도 얼마나 그게 준비하는 게 많고 여러분 구멍가게 같은 거 한번 가게 같은 거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한 가정 집안 살림 하나 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여자들 이것만 해도 팩팩 쓰러져요. 그런데 전 목사님이 이렇게 수백만 명을 이제 1000만 명을 이끌고 그 수많은 집회와 다양한 집회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이런 전광훈 목사님에게 여러분 큰 기도와 박수와 또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고 5.4 집회 역사상 또 원래 이게 어쩌다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오잖아요. 매일 매주 매일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이 제일 많이 모였어요. 제가 봐도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이렇게 큰 집회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 하셨지 한번 생각해 장충체육관에서 하신 지도 얼마 안 됐지. 오늘은 하여튼 이번 주간에는 5.4 광고도 별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5.4 기도원 이번 주간은요 숙소도 또 리모델링을 한 상황에 왜 숙소를 리모델링 하는지 아세요? 9월 4일 주간에 9월 4일은 어디 기도원이든 한마디로 텅 비는 주간이 9월 4일 주간입니다.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방학 계약하고 이제 어느 기도원인지 9월 4일 주간은 집회 하라기도 않고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안 되는 주간에 이렇게 제일 많이 모였다는 것도 이거는 기도원 역사상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긴 또 성령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어요. 이런데 여기다 대고
말들이 많은데 말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입을 다 쳐닫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다 쳐닫을 겁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그 마지막 또 지난 주간 집회 그 자유마을 대회가 안동에 있었잖아요. 안동에서 그 집회권 때문에 노아라가 또 2주 경고 먹었어요. 우리 여기저기 노아라 방송 조나단 목사가 강력하게 하는데도 조나단 목사 때문에 정지 먹은 적은 없어요. 왜? 저는 팩트, 요거 기사만 갖고 무슨 제가 어떤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없고 다 기사만 갖고 오기 때문에 조나단 목사가 제일 강하게 발언하면서도 저 때문에 경고 먹거나 정지된 적이 없다니까. 아니와 똑바로 안 들어? 까불고 있어 진짜. 너는 오늘 또 하루 종일 그렇게 떠들고 앉았냐. 나는 내 입만 보면은 그동안 50년 먹은 밥이 다 토해지겠더라고. 아주 난 진짜 어떻게 그걸 제발 침이나 닦고서 얘기를 하든가 그리고 양치질이나 하든가. 네가 방송하는 걸 들으면 냄새가 화면 영상 밖으로 기어나와. 아주 그냥 난 너 때문에 그동안 먹은 거 그냥 다 토해냈다니까. 자, 아니 왜? 아니 난 안 볼라게 해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떠버리는 거야 자꾸. 자,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여튼 간에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소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도 편집을 하고 이런저런 소식을 막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감사하게 눈 수술을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가 3개월 동안은 조심하래. 3개월 동안은 절대 눈에 심을 쓴다든지. 우린 찬양을 하려면 눈에 제일 심이 들어가요. 눈에 이 안압이 막 올라간다니까. 그러고 선글라스를 한 달은 써야 돼. 한 달. 병원에서 그랬다니까 그러네.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저렇게 저 이재명처럼 가짜로 죽으면 안 되고 저처럼 진짜로 죽을 각오로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더라니까. 멀쩡하고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도 이게 깨끗하게 나서가지고 또 오늘 또 이제 선글라스를 싹 벗어버리고 어제 오살리서 벗고서 했잖아요. 오살리서.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제가 저를 알잖아요. 이상이었구나. 감사하다. 김병호 목사님 또 이렇게 멋있게 하고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멋있어야 됩니다. 멋있어야 돼요. 얘기하지 말아요. 멋있게 하는 사람 멋있게 한다는데 말들이만 해. 자기는 멋있게 안 하면은 가만히 있지 왜 멋있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한테 왜 까고 난리여. 내가 그 소리만 한 번만 더 해봐라. 김병호 목사님은 은근히 까는 것 같아. 옷을 많이 바꿔 입으니까. 옛날처럼 단벌을 입고 성경을 똑바로 좀 알아봐. 빤스도 그럼 계속 그거 하나만 입고 다녀. 아니 갈아입고 말이 옷도 좀 아름답게 입으면 뭐가 잘못이라고 그렇게. 그게 사치입니까? 사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자, 그런 소리 하면은 나한테 진짜 이름을 거명해서 이제 내가 또 망신 다 줄 겁니다. 제발 저한테 제 앞에서 잘난 체 좀 하지 말아요. 우주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금강산 나도 가봤는데 그 화려강산 아니 산도 오색 물결이 막 그냥 물들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과일도 뭐
말할 수 없는 그 색깔도 있고 금은 보석. 그러면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목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목사들이 좀 옷 좀 여러 벌 갖고 아름답게 바꿔 입으면 어때? 우리가 무슨 금강산 맛도 못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면은 더 아름답고. 여러분, 여성들도 거지 미친년처럼 하고 다니지 말고 머리 좀 볶고 이쁜 옷 입고 화려하게 술집 여자처럼은 하면 안 되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하고 다니는 게 좋은 것이지. 뭘 사치요, 사치는. 난 10만 원짜리 옷 양복 입었어요. 10만 원짜리. 자, 김배호 목사님 너무 멋있게 하고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또 시험 들까봐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얘기나 하고 말어. 남을 까지 말어. 자, 김배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 5일 화요일 저녁 방송에 전 세계에서 또 의외로 해외에서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국내에서 또 이렇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시청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화장도 하시고 옷도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데 꼭 정신 나간 여자처럼 또 막 하얀 옷만 입고 다니고 춤추고 또 그런 것도 안 돼요. 보면은 너무 또 막 화려해도 안 되지만 물고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도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모도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겉은 안 보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겉은 대충대충 하고 중심만 깨끗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겉은 안 본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냐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은 중심까지 못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까지 꿰뚫어 본다는 것은 겉이다. 하나님은 겉도 반듯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지저분하고 귀신 들렸나?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다 지저분한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와니가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겉도 깨끗해. 집안 살림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집안이 무슨 거지 우리간 것처럼 하면은 그건 안 돼. 밥상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아니 보기 좋은 떡이 맛있잖아요. 반찬도 깔끔하게 해야지 그냥 거기다가 밥 불을리고 뭐고 지저분하고 집에 가도 먼지가 쌓이고.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내 안이 깨끗하면 바깥에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넣는 거예요, 진짜? 제가 설명한 것이 맞는다. 그럼 1번 써요, 1번. 속만 깨끗하고 겉은 더러워도 된다. 이거는 사탄 귀신입니다.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겉만 깨끗하면 안 돼. 그렇지, 1번이야. 우리 또 팀들이 들으니까. 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썸네일도 봐봐요. 화려하게 해왔잖아. 자, 썸네일 보여줘봐요. 썸네일도 거지같이 쏘면 되겠습니까? 썸네일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지저분하게 말이야. 썸네일도 해봐요. 누가 그거 들어갔어요. 자, 어쨌든 벌써 4,200명이 넘었네요. 어제 이제 요것이 또 1천만 방송으로 들으셔야 돼요. 빨리 1천만 방송으로 들으시라고 그래요. 1천만 방송 TV. 너하라 또 찾아가지고 헤매지 말아요. 너하라는 어딘가 사라졌습니다. 이야, 정말 감사하지요. 너하라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1천만 TV로, 1천만 방송 TV로 들으시는데, 어제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도 어제 오후부터 계속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오살리 집회. 아, 그랬는데 어제 5천 명 정도 들어왔는데 5,100명인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또 조나단 목사가 지금 1천만 방송 처음 오는 거지만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8,000명, 9,000명으로 또 오늘 올라가 보자고요. 최고치를 또 쳐야 되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이 한 명씩만 꼬셔서 들어오면 돼요. 별거 다 어려운 게 없어요. 한 명이 한 명. 전광 목사님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한 명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서명 받고 자유마을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한 분씩만 하면 된다. 아, 이렇게 딱 하니까 한 명 하는 건 쉬운 거예요. 자, 한번 목사님 그 썸네일이 오늘 아주 굉장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아주 쌈박하게 투 칼라로 되어 있네요. 네. 예, 국회 윤석열 씨 탄핵 발언. 아니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 저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도 정기국회거든요. 정기국회. 여러분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현역 대통령 보고 씨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새끼의 입을 쳐 닫고 멱을 아주 잡아서 비틀어 버려야 돼. 그 새끼는 그거.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좌파도 우파도 뭐 소용없어요. 국회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그 하는 그 시간에 감히 그 자리에서 윤석열 씨라고 한 것은 이거는 정말 진짜 대한민국 이거 손 봐야 돼. 이거는 안 돼.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요. 문재인한테도 대통령이라고 해야 돼요. 국회에서는 정기 국회에서는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 더불어당은 아주 거기서 탄핵 얘기도 하고 국회에서 탄핵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저 자식들은 미쳤어요. 내가 그냥은 놔둘 거야 이 새끼들 다. 거기서 윤석열 씨가 뭐예요? 윤석열 씨가 아니 완전히 저 이재명보다 또라이들만 모여서 막가파로 가는 거라 이거야? 이 새끼들 말이야 다 두고 봐. 내가 그냥 놔두나. 이건 진짜 이건 전쟁이 어쩔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저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어제 그러고 이제 저 동남아 순방 가셨는데 두고 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면 20개국 딱 이제 협력을 딱 구해놓고 이제 오셔서 저 새끼들 하나하나 다 처단할 거예요. 두고 봐. 모든 이제 국민과 정치 어떤 진영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단호히 대응을 해서 반국가 세력 잡아내겠다. 아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윤석열 씨라고 하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제 대통령 돌아오시면 우리 광화문 세력과 함께 이제 저것들 반국가 세력들 다 체포하는 겁니다. 이제 체포. 그래서 10월 3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0월 3일이. 10월 3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10월 3일 날 어떻게든지 우리가 1000만 조직을 여러분들 완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전광 목사님이 지금 380만 명 가입이 됐으니까 한 명씩 하자. 한 주일에 한 명씩. 10월 3일 전까지. 그러면 한 주일에 한 명씩 하면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400만, 800만 될 것 아니요. 이제 400만이니까 한 명씩 하면은 이제 800만 배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이제 10월 3일 전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씩 하면은 바로 그게 이제 1200만이 된다 이거죠. 이야, 1100만 명? 그게 딱 1000만 명이 되는 거요. 정말 감사하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대장동 사건. 네. 이재명 범인 확정됐다. 오늘 확정됐어요. 오늘 이제 대장동 사건 가지고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여러분들 대선 3일 전인가 요것들이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돈 막 주고 요거 오늘 잡혔어. 요거 잡혀가지고
이재명의 지신이 아니냐, 요거는 뭐 얘기할 것 없어. 이제 요거 오늘 잡혔기 때문에 김만배 통해서 또 요거 잡혔기 때문에 언론위원장, 이거 노조 언론위원장이 또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게 오늘 잡혔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 원흉이 누구냐, 이재명이라는 건 뭐 뻔한 거니까 이제 그거 이제 요것도 다 잡혔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요. 야, 그 다음에요. 국정원 북한이 무서운 전쟁 발발된다. 국정원에서 얘기했거든요. 자, 미 합참의장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김관진 부위원장도 얘기했죠. 6.25 때보다 더 지금 무서운 지금 위험이다. 6.25 때보다 더 위험하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위험하다. 근데 오늘은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에서. 야, 이걸 보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제가 5.4.2 집회하면서 난 집회라기보다도 말씀대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으시다. 하나님 마음에도 미워하는 게 있다 이거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는 게 아니야. 매일 분노하셔. 매일 심판하시고 매일 칼을 갈고 매일 화를 당겨서 이제 이거 탁 놓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 내가 지금까지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했잖아요. 와, 이번에 5.4.2서 집회한 나는 이 기사만 갖고 전광훈 목사님 그동안 쭉 말씀하신 것을 기사화해가지고 순서적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 와, 조회수가 제일 많이 올라가서 4만 명이 넘어서 4만 명이. 난 머리털 나고 처음이요. 그런데 뭐 너만 몰라, 뭐 건국 TV, 뭐 이승만 TV까지 치면은 한 6만 명 돼, 6만 명. 노아라만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역시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일반 설교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없고 거기에서 그냥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내리질러야 이게 구독자가 오르는구나. 내가 그걸 또 확인을 하고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감사하고 그 다음에요. 이게 뭐죠? 국정원에서요. 국정원에서도 전광훈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제 수석 비서관회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요걸 국정원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 이제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오늘 국정원에서 발표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대충격. 광주. 전라도 광주. 네, 인류 역사상 최대 학살자를 찬양하고 있다. 이건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거를 발췌했어요. 또 끄집어냈어요. 더 숨어져 있던 거를 인류의 최대 학살자가 나는 스탈린인 줄 알았다. 그게 아니더만. 모택동이더만, 모택동. 모택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 중국 공산당을 만들려고 얼마나 인류의 많은 사람을 이게 다 여러분들 학살을 했는지 거의 1억 명까지 되다. 1억. 와, 이 영상을 내가 또 이제 다 만들어 왔습니다. 기사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여러분들 그 모택동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야, 나 이거 보고서 그 영상도 찬양하는 영상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강기정이가 중국의 유커들이 온다, 뭐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중국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음악가라고 하면서 정일성을 한 것이 결국은 모택동을 찬양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이거를 보면서 진짜 전라도 광주가 이제 전광훈 목사님만 명령 내릴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이거는
완전히 이게 점령당한 거야. 그러니까 요 소식도 좀 보면 여러분 아주 뒤로 입신 들어가 까무러친다. 이게 까무러쳐. 성령의 입신이 아니고 그냥 기절할 것 같아. 그냥 뒤로 나자빠져. 이게 광주더라니까. 이게 문재인이고 이게 강기정이요. 자, 마지막이요. 이야. 광화문 출신 신원식 의원 국방장관이 유력하다. 야, 요 기사가 떴어요, 오늘.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너무 미적미적 하더라고.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은 북한한테 좀 무서워야 되거든. 통일부 장관도 이제 바꿔가지고 아주 북한에서 무섭게 하고, 대통령이 무섭게 하니까 밑에 사람도 막 무섭게 나가요. 전광훈 목사님 무섭게 하니까 우리 밑에 사람들도 무섭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광훈 목사님 무섭게 해놓으면은 우리는 부드럽게 하고, 이건 여기 맞지 않아요. 여기 올라오면은 안 맞아. 제발 좀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해도 왜 말들을 안 들어. 대통령이 무섭게 하면은 우리는 더 그거보다 더 무섭게 해야 대통령이 올라가고, 전광훈 목사님이 무섭게 하면은 우린 더 무섭게 해줘야 전광훈 목사님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무섭게 하고 욕을 하는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야. 전광훈 목사님이 무섭게 하면 우린 더 세게 해야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착한 척하고 뭐 윤리 도덕적인 것처럼 하고 자기 줄 세우려고 좀 하지마. 제발. 내가 눈에 다 보여. 심하고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봐봐. 여러분 안 됩니다. 여기는 정말 이거는 일반 집회가 아니고 일반 단체도 아니고 일반 모임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전광훈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목표로 가느냐. 그래서 말씀도 그 목표를 향해서 맞는 말씀을 갖고 와서 그 목표를, 요 말씀을 가지고 이걸 비유해 가지고 1000만 조직밖에 없다. 요 말씀 가지고 왜 또 성령 받냐 뭐하냐. 결론은 또 우리가 자유말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연사들이, 모든 부흥사들이, 모든 설교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오살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 참석한 거거든요. 자, 좋아요. 그랬는데 오늘 미적미적 하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딱 교체해버려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제일 무섭게 나오는 역시 삼성 장군 신원식 전제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한다는 유력한 후보자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황중선 장군님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뭐 또 이렇게 1년 후에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자, 이분도 나이는 젊어요. 58년생이요. 58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어요. 65살이요. 65살. 우리나라 나이로. 자, 그러나 이 신원식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삼성 장군을 했어도 군인이지 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몰라, 일반 백성들은.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이 진짜 신원식 의원만큼은 전광훈 목사님의 100%, 1000%, 10,000% 전광훈 목사님이 이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놓은 겁니다. 이건 제가 증명으로 또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과 어떤 거리감을 갖고는 있겠지만 저분의 마음속에는 전광훈 목사님이 나를 세웠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유력한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원식 장군도 이제 무서워요. 북한에 대해서는 확실하더라고요. 아주 대통령하고 코드가 딱 맞아요. 그럼 우리는 북한에서 무서운 사람들, 확실한 분들이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문재인을 향하여 아주 그냥 총살감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원식 장군은 여러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문재인 총살감이다. 뭐 김문수 위원장도 총살감이다. 뭐 박인원 저 위원장도 지금 간첩이다.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야,
이제 이렇게 다 똘똘똘똘 이제 핵심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은 대통령이 워밍업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대통령이 세게 나오면서 센 사람들만, 강력한 사람들만 다 이제 포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식 장군은 누가 뭐라 해도 광화문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옆에서 제일 지켜봤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자, 그거를 증명까지 또 해드릴게요. 자, 이제 서서히 오프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와, 벌써 5,500명이 들어오셨네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돼. 빨리빨리 지금. 많이 들어오셔야 돼. 자, 이제 한 중간 정도 한 7,000명 정도 들어온 다음에 좀 하고 오프닝 기사를 몇 개 좀 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목사님 읽어주세요. 6일날 추석 연휴 확정 6일간이죠. 6일간. 윤 대통령 10월 2일날을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결재했다. 제가 했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 이제 결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일날 공휴일, 임시 공휴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집회는 대박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0월 3일날 10월 2일날 임시공휴일이 안 되면 굉장히 10월 3일 집회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10월 3일날은요 새벽부터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 광화문 전체를 다 덮을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워낙 전쟁을 선포했고 이재명이가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3일이 결판 나는 날이거든요. 전쟁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느냐 이재명 계열이 이기느냐 정말 저쪽은 저쪽대로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요.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씨라겠고 탄핵한다고 그랬다니까? 아니 정기 국회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됩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쟤네들이 끝장 보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건 공개적이죠. 국회 정기국회에서 그런 말 나왔으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10월 3일 날 정말 이거는 무서운 저들의 세력과 우리의 세력이 전쟁 붙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 기간에 쫙 가서 10월 2일 날까지 쫙 끌어가지고 10월 2일부터 막 광화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녁부터 막 꽉 가득가득 모여들어가지고 1박 2일로 막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도 지금 애간장이 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폐지 노인 피 막아준 우산 천사 현금 3만 원도 뽑아줬습니다. 야, 난 이거 보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도 강한 것 같지만 마음은 굉장히 여린가 봐. 이거 보고서요. 어저께 막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사를 이게 이제 이어지는 기사거든요. 이게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비밀이 또 밝혀졌어요. 야, 그래서 정말 눈물겨운데 한번 사진 3장을 한번 보세요. 사진. 자, 이거거든요. 이야, 애기 엄마가 시장을 봐가지고 가는데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전화기도 다 피해졌고 옷도 다 젖고 머리도 다 젖고 또 하나 더 시장 바구니고 뭐고 끝까지 이게 1km를 걸었다고 그러더라. 1km. 1km면 여러분들 뭐 옷 다 젖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할아버지를 찾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할아버지하고 인터뷰했어요. 자, 찾으셔서 뭐라고 했어요? 돈 현금 3만 원도 주시더라고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현금 인출해가지고요 3만 원까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거기 기사 한번 다시 보세요. 기사 내려봐봐요. 여기 요걸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왜 했냐? 경기일보 사진 보도한 우산천사 선행 알려졌다. 네. 교육계 종사하는 네. 아마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인가 학교 봐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서 기독교 신앙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니 인터뷰는 거절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인터뷰 좀 하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아버지가 3만 원까지 또 이렇게 인출해서 또 그 비를 피하게까지 해주고 1km까지 동행을 해주면서 잘 모시다 드리고 또 이렇게 나중에 헤어질 때
3만 원을 인출해서 3만 원까지 드렸다. 그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또 기자가 감동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이 자매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해가지고 찾았는데 저는 인터뷰 같은 거 안 씁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야, 이게 진짜 신앙인 멋있죠? 자, 박수 한번 여러분 쳐주세요. 박수. 자,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든 조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한번 언론에 타보려고 조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으로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비를 맞는데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나온 거고 행동으로 저렇게 이재명처럼 조작을 하고 자꾸 저런 쇼맨십하고 백성들한테 감성을 자극하려고 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처럼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저렇게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정한 마음. 그리고 얼굴도 안 나타내고 인터뷰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정말 여러분 자유마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다시 또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자유마을 하시는 분들이 저 자매님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라를 그냥 지키려고 누가 나를 나타나고 인터뷰하고 방송하고 이런 걸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분은 지금 기독교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보셨으면 됐다 이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거요. 물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간증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하고 참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알아요. 제가 이번에 오살 올라가서도 나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여기 실행위원장들 청교도 253개 이분들이 정말 그동안 30년씩 전광훈 목사님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저 우산을 받쳐주는 저 여인처럼 기독교 신앙으로서 전광훈 목사님 말씀 앞에 이렇게 훈련 받고 정말 그분들이요. 우리 여기 나온 연사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분들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는 올라서 마이크 잡고 설교만 하지 진짜 그분들한테 우리가 존경심을 표해야 되고 머리 숙여야 되고 정말 253 실행위원장들한테 청교도 목사님들한테 정말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마을 대표들 A조 B조 이분들의 숨은 공로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축복기도 하고 그분들 앞에 우리가 거드럼거리지 말고 오히려 머리 숙이고 손잡아주고 수고한다고 애쓰고 옆에서 돈이라도 있으면 저 그분들한테 용돈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 자매님처럼 자 그다음에요. 내년부터 0세, 1세 부모 급여를 한다. 1살까지는 월 100만 원, 1살 이후는 50만 원. 아니고 이게 만 0세 한 살 될 때까지. 그렇지. 만 0세 지금은 70만 원 주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1세는 35만 원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은 무조건 100만 원 올리고 그 다음에 1세가 돼도 1살 돼도 50만 원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부모에게 급여를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라 이거. 빨리 나으세요. 돈 걱정하시지 말고 다 100만 원이면은 충분히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월이니까 월.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또 나만 몰랐나? 손주 키우는 할머니 집에는
전기요금을 30%를 깎아준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손주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그 자녀가 여기에 뭐 주소가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예, 가서 신고하면 다 된대요. 그러니까 30% 깎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자식을 빨리 낳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 뭐 저기 또 할머니들한테 또 50만 30만 원씩 또 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다음 빨리 이거는 한국차 압도적 1위. 야. 일본 50년 텃밭을 갈아엎었다. 현대차가. 야, 50년 텃밭인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 인도네시아. 지금 대통령 여기 제일 먼저 여기 가셨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압도적 1위를 지금 달린다고 지금 역전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현대차 50년 일본 독주를 독주 깼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7개월째 1위. 7개월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진짜 2억 7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그러면은 2억 7천. 전 세계의 4위입니다. 4위. 예. 야, 그러니까 이 나라 인도네시아 하나만 가져도 우리나라 먹고 살고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 중국 너무 저렇게 굴종할 필요 없고 중국한테 우리는 큰 소리 빵빵 칠 수가 있어요. 지금 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삼성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인도 뉴델리 공항 갔다가 깜짝 놀랐다. 인도는 그럼 몇 명 인구가? 인도는 14억으로 1위입니다. 1위. 중국을 제꼈습니다. 제꼈기 때문에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두 나라만 있어도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 1위를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세상에 공항에 갔다가 그냥 뉴델리 공항에 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아주 깜짝 놀란 거는 삼성이 그렇게 대단하다 이거죠. 삼성. 자, 그 다음에 해커들의 해킹 시도 1위는 어디냐? 한국조폐공사. 돈 찍어내는 데 아니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중국에서가 제일 많이 해킹. 그러면 다 이게 북한 짓이지 뭐. 이게 북한 짓인데 우리나라 돈 찍는 데 가서 돈 다 훔쳐가고. 이야,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쨌든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아주 해킹을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이런 작전으로 지금 가셔요. 우리가 돈을 안 줘도 이놈들이 돈을 훔쳐다가 하니까 이제 훔쳐가는 거를 못 하겠거니. 그래서 그 다음 기사 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또 왜? 아니 그 다음 기사 어딨어? 그 다음에 이거 노락 있잖아 내가. 가상화폐. 아유 나 진짜 정말 아까 거기다 넣었는데 그거 또 빼졌네 기사가. 코인. 그렇지. 이거 다음에 그거 넣으라. 어디 갔어? 그렇지. 네. 윤 대통령 북한의 주요 자금 원인. 가상 자산 탈취. 북한이 아니고 코인 훔쳐가는 거. 북핵. 가상 자산 탈취 등 적극 차단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해킹이고 어쨌든 핵을 만드는 주요 그렇지. 자금. 이게 북한의 핵. 도둑질에다가 북한이 핵을 만드니 이걸 차단하자 아주 그냥. 그러네 이번에 이제 지방 더불어민주당 지방 자치에서 다 북한한테 200억 갖다 줬잖아요. 이재명, 박원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통일부에서도 이제 완전히 차단. 10원 한 푼도 안 주고 대통령도 이제 10원 한 푼 안 준다 했잖아요. 그 돈 줘야 핵무기만 만들으니까. 그런데 요것들이 돈 안 주니까 이제는 또 돈 훔쳐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조폐공사가 1위래잖아요. 해킹. 그러니까 지금 북핵 주요 자금 원인. 야, 가상자산 탈취 등 적극 차단을 해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야 북한이 무릎을 꿇고 주체사상 없애고 결국 자유통일은 핵무기를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핵무기 없애버리고 주체사상 없애버려야 북한에 자유를 주고 그래서 자유통일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저렇게
군사력만 키우고 있고 이렇게 매일 우리나라 겁을 주고 맨날 전 국토를 이제는 막 초토화시킨다고 그러고 미사일 쏘고 오늘 국정원에서 발표까지 했거든요. 자, 다 그 다음 기사 이제 아까 그렇지 여기 빼돌린 거. 예, 요건 노조 위원장 돈을 2099번을 빼돌렸다. 야, 한 번이 아니고 노조 2099번 위원장이요. 노조 위원장이 기막힌 행령 방법.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의식가 얘네들은 지금 다 북한에 지령받는 애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에서 돈 달라고 하면은 또 빼돌리고 또 빼돌리고 이게 돈 액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2099번을 빼돌렸다는 거는 징역 5년입니다 지금. 야, 이 기가 막힌 횡령이요. 다 이대 가지고 뭔 짓 하겠어. 노조 위원장까지 했으면은 이거는 또 북한에 지령받는 우두머리거든요. 자, 그다음 교사 안타까운 얘기인데 교사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 증상, 더 심각한 거 16%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 교사들이 지금 계속 죽음을 생각했다는 게 스스로 죽을 생각을.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 아니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심리나 이런 오히려 그 우울증 있는 이런 학생들 외롭고 우울한 학생들을 돌보고 상담하고. 원래 그게 교사의 사명인데 대리어 교사가 우울증이 저렇게 세상에 10명 중에 4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핵폭탄이야. 이건 정말 16%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는 거는 저건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지금 이제 교사들이 막 그냥 무조건 지금 길거리 나와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교권 회복을 하기 위해 그건 좋은 건데 이게 뭐 이걸 지금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건 뭐로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민원이거든요.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뭐 난장판을 물어도 말도 못하고 말했다가는 그냥 민원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 예, 이거를 좀 강력하게 교권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사들에게 너무나도 제재하는 게 많으니까 이게 다 지금 전교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사실 학교가 문제가 커진 거예요. 막 그냥 덤비고 애들 뭐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고 자 그래서 강력하게 이거를 교권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